자, 9번입니다. 그림 가는 도르래를 통해 질량이 2kg인 물체 A를 30N의 힘으로 당기는 것을 나타낸 거고, 나는 A와 질량이 3kg인 물체 B를 연결해가지고 도르래에 걸쳐 놓은 것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도르래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 2kg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30N으로 잡아당긴대요. 이게 가번입니다. 나번은 도르래가 있고요. A 2kg짜리,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3kg을 매달았답니다. 자, 그러면 가번의 운동방 정식 봅시다. 가는요, 이쪽에서 30N 잡아당겼으니까 얘는 30N이라고 하는 장력으로 작용하죠. 위쪽으로 생기는 거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A에 작용하는 R자임은요, 30N 빼기 아래쪽으로 중력 생기죠. 무게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랍니다. 10 했을 때 가속도 A 곱하기 2 나오죠. 그럼 이거 하면 얼마예요? 10은 2A니까 따라서 A는 5m/s 제곱됩니다. 이게 가의 가속도예요. 자, 나를 봅시다. 나의 운동방 정식 세우기 위해서 먼저 B, 물체 B의 운동방 정식 봅시다. 이거는 아래쪽으로 중력 30 나오죠. 빼기 장력 생깁니다. 장력은 가속도 아래쪽으로 생기죠. 그러면 3 곱하기 A요. A의 운동방 정식은요, 위쪽으로 장력 있고요, 아래쪽으로 중력 있죠. 그럼 장력에서 중력 20을 빼주면은 2 곱하기 A의 R자 힘으로 움직여요. 변변 더해주면요, 10은 5A예요. 이거 나예요. 그렇죠? 따라서 A, 나는요, 2m/s 제곱 생겨요. 자, 기억 보세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 다르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용출저울의 측정값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용출저울의 측정값,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용출저울은요 30N 나오죠. 이거 잡아당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요, 여기 보세요. T를 여기다 T 넣어보세요. T를 넣으면요, T는 어떻게 나와요? 2 곱하기 A 해주면은 4 빼기 더하기 20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24N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30이고 요거는 24고, 그러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디귿, 나에서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 B에 작용하는 R자임, 요거에 작용하는 R자임이 바로 얼마예요? 요거죠? 그럼 3 곱하기 2 하니까 얼마 나와요? 6N. 맞았죠? 니은과 디귿,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보세요. 그림은 중력과 공기 저항력을 받으며 연직 아래 방향으로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랍니다.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와 공기 저항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보세요. R자임, 요거는 지금 속력 아래 방향으로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속력이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죠. 빠르게는 점점 증가하는데 가속도는요, 점점 감소하죠. 그렇죠? 가속도가 점점 감소하다는 얘기는 R자임이 점점 감소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가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 찾아보세요. R자임이 점점 줄어드는 거. 그럼 어떤 거예요? 줄어들어야 되니까 기억은 해당 안 되죠. 디귿 해당 안 되죠. 따라서 R자임의 크기는 니은이에요.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공기 저항력은요? 내려오는 중력은 일정한데 알짜 힘이 점점점 줄어들기 위해서는 저항이 점점점 커져야 되죠. 그렇죠? 알짜 힘은 지금 뭐냐면 10번이요. 알짜 힘은요. 중력에서 저항력을 지금 빼준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속도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알짜 힘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중력은 일정한데 이게 점점점 줄어들기 위해서는 저항력이 점점점 커져야 되잖아요. 저항력이 점점점 커지는 거. 커지다가 지금 속력이 일정해졌죠. 알짜 힘이 0이란 얘기죠. 즉 중력과 저항력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중력과 저항력이 같아지면 힘이 어떻게 돼요? 일정해야 되죠. 알짜 힘이 0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찾아보세요. 점점점 증가하다가 이제 일정하게 되는 거. 저항력, 공기 저항력이 일정하게 되는 거 찾아보세요. 기억이지요. 그러니까 니은과 기억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 봅시다. 11번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3kg, 1kg인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한 후 바닥으로부터 40cm랍니다. (40c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다. 그랬더니 그림 나는 물체를 놓은 후 시간이 t일 때 A가 바닥에 닿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자, 도르래에다가 A와 B를 매달았어요. A, B인데 요거는 1kg짜리, 요거는 3kg짜리. 그러니까 A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요 높이가 40cm랍니다. 자, 이게 가번 그림이고요. 나번은요. A가 바닥에 닿았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B가 이제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이게 나번 그림이에요. 주변에서 개가 아주 요란스럽게 짖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나는 물체를 놓은 후 시간이 t일 때 A가 바닥에 닿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고 A, B 크기, 실의 질량,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하랍니다. 자, 그럼 t는 0.4초래요. 물체를 놓은 후 시간이 t일 때 바닥에 닿았다. 즉 바닥에 닿는 데까지 걸린 시간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먼저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자, 요거의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 먼저 A에 작용한 거 봅시다. 아래쪽으로 중력 30,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빼기. 위쪽으로 장력 있습니다. 장력. 그렇죠? 그랬을 때 3 곱하기 가속도 A를 가지고 내려와요. B에 작용하는 운동방정식은요. 얘는요.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럼 장력 가지고 올라가요. 빼기. 중력 10. B 바로 1 곱하기 A. 자, 변변 더 해보세요. 없어지면 20은 4A예요. 따라서 A는 5m/s 제곱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가속도가 이거란 얘기예요. 올라가는 가속도가, 이건 내려가는 가속도가, 가속도 크기가 이거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바닥에 닿을 때 얘가 가속도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데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40cm 내려와요.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두 번째씩 쓰면 되죠. 즉 S가 얼마예요? 40cm. 몇 미터? 0.4m입니다. 요거는 처음 속도 V0 t인데 V0가 0이죠. 그럼 0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5 시간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2분의 5 t제곱이에요. 따라서 t제곱은 5분의 0.8 나와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는 0.16. 따라서 t는 얼마예요? 0.4초입니다. 그럼 기억 0.4초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보세요. 나에서 B의 속력은 2m/s입니다. 나에서 B의 속력이랍니다.
B의 속력은 2m/s입니다. 나에서. 그럼 나는 보세요. T일 때죠. 나에서 B의 속력은 최대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 그러면 나에서의 속력 V제곱은 빼기 처음 0이었다가 올라갔죠? 0은 2AS예요. 2 곱하기 A 얼마예요? 5 곱하기 얼마예요? 0.4.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요 얼마 나옵니까? 10이니까 4 나옵니다. 따라서 V는 뭐 나오죠? 2m/s 나와요. 됐죠? 그러면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보세요. B가 올라간 최고 높이입니다. B가 올라간 최고 높이는요. 자, 이걸 거꾸로 하면 되죠, 이제. 처음 이거에 빠르기로 바닥에 닿으면 자, 이때 바닥에 닿아서 더 올라가게 되죠. 얘는 관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얘가 바닥에 닿는 순간 얘가 더 올라갈 때의 그때 속도가 처음 속도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뭐요? 요거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나중 속도가 0이 될 때까지죠. 그럼 처음이 V제곱이니까 4입니다. 2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그때는요.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요 움직이는 가속도는 안 생기죠. 왜요?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이제 0이 돼버리니까. 그럼 중력 가속도 얼마예요? 10 곱하기 S. S는 얼마 나와요?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20분의 4. 근데 크기 구하는 거니까 그냥 플러스로 해버릴게요. 이거 하면은 5분의 1이니까 0.2m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0.2m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 40cm 있다가 얘가 40cm 나오면은 얘는 40cm 또 올라가요. 40cm를 또 올라갔다가 관성 때문에 0.2m, 20cm를 더 올라가요. 20cm를. 그럼 총 높이는 얼마예요, 이거? 40, 40, 20이니까 100cm, 1m입니다. 따라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맞았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각각 m, 2m인 술의 A와 B를 용철 저울로 연결해서 수평면에 놓은 후 A, B를 수평 방향의 힘 F1, F2로 당기는 것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자, 이게 A고요. 질량이 M짜리입니다. 이걸 왼쪽에서 라지 F1으로 당기고 있고요. 가운데 용철 저울을 놓고요. 오른쪽은 B가 2m짜리 질량이 오른쪽으로 F2의 힘으로 당긴답니다. 표는 F1, F2에 따른 용철 저울의 측정값 스몰 f. 자, 용철 저울에 나타나는 값이 요거예요. 그것을 나타낸 것인데, 자, 실험 1, 2, 3이 있습니다. 자, 먼저 실험 1을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용철 저울과 실의 질량 및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전부 무시하렵니다. 자, 실험 1을 보세요. F1에서 당기는 힘. 자, F1이 F0일 때, 요 힘으로 당길 때입니다. 그러면 요 힘으로 당기면요, 전체 얼마의 질량을 당겨요? 여기는 F2는 없어요. F2는 없고 F1으로 당기는데, 그러면 용철 질량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질량 얼마예요? 3m이죠. 그렇죠? 자, F1으로 당기는데 요 놈이 F0예요. 근데 전체 질량이 3m. 그때 생기는 가속도 A. 됐죠? 그럼 이때는요, 이때 A 첫 번째 실험에서의 가속도는요 3m분의 라지 F0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당겼을 때 요 눈금이, 용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이 F0예요. 그러면 이 용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은 요건 없어요, F2는. 그럼 용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이라는 얘기는 B를 잡아당기는 거죠. 그렇죠? B를 잡아당기는 거,
그럼 B를 잡아당기는 힘, 그 눈금 F 눈금 F0가 용철저울의 눈금에 나타나는 F0 자체가 B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용철저울 눈금이 F0인데 이때 나타나는 게 첫 번째 실험에서 나타나는 용철저울의 눈금이 F0인데 이거는 B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에요. B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란 얘기예요. F0가. 그럼 B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요.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아닙니까? 질량이 2m 곱하기 가속도 3m분의 라지 F0. 따라서 얼마예요? 3분의 2 라지 F0란 얘기예요. 그렇죠? 즉 F0라고 하는 값은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실험 봅시다. 두 번째 실험은요. F1이 0이에요. 즉 요놈이 0이고요. 요건 없어요. 이건 없고요. 요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잡아당겼단 얘기예요. 그때 F2가 F0래요. 됐죠? 자, 그럼 F2가 이때는요. F2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F0란 얘기예요. F2가 F0죠. 이걸로 잡아당겨요. 마찬가지 얼마의 질량을요? 3m을요. 그렇죠? 그러면 3mA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A는 똑같이 나와요. 이것처럼.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이때의 가속도는요. 3m분의 라지 F0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지요. 질량이 변화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기억은 바로 뭘까요? 이게 0이고 오른쪽에서 잡아당겼을 때 나타나는 눈금 요거는요. 바로 뭐예요?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용철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은 F1은 없으니까 이쪽에 힘은 없으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만이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기억이 뭐란 얘기예요?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A에 작용하는 알자 힘, F,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거는 바로 뭐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질량 얼마예요? m이죠. 가속도는 이거죠. 3m분의 라지 F0. 그럼 얼마 나옵니까? 3분의 1 라지 F0예요. 그렇죠? 그런데 스몰 f0가 3분의 2 라지 f0였어요. 그럼 여기에서요. f0는 2분의 3 f 스몰 f0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스몰 f0예요. 그럼 없어지니까 뭐 나와요? 2분의 1 스몰 f0 얼마예요? 0.5 f0. 따라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니은 보세요. 니은은 4F0이다. 자, 요 값을 구해야 돼요. F2 값을. 자, 그럼 봅시다. 그런데 용철에 나타나는 게 3F0예요. 용철에 나타나는 힘이 3F0예요. 자, 그럼 봅시다. 3F0는 라지 F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봅시다. 용철에 나타난 알자 힘. 자, 세 번째 식에서 용철저울에 나타나는 게 3F0예요. 근데 F0는 뭐라고 그랬어요? 3분의 2 라지 F0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3 곱하기 3분의 2 라지 F0니까 얼마 나와요? 2배 F0예요. 즉, 이 용철에 나타나는 게 2배 라지 F0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거는 용철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A의 알자 힘을 구해봅시다. A의 알자 힘. 세 번째 실험에서 A의 알자 힘이요. A의 알자 힘은요. 보세요. 이쪽에서 작용한 힘에서 용철저울 이 힘을 뺐을 때가 알자 힘이죠. 그렇죠? 그런데 A의 알자 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 3분의 1 라지 F0라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AR자임은요. 첫 번째 실험하고 두 번째 실험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실험과 세 번째 실험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래서 AR자임은 지금 AR자임은 요거라고 했어요. 3분의 어디 갔죠? AR자임은 가속도가 이거니까 여기다가 M 곱하면 3분의 1 라지 F0예요. 그쵸? 1번 실험에서 AR자임은 요거였어요. 그러면 3번 실험에서 AR자임은요? 여기 지금 작용하는 게 2배 라지 F0였어요. 그거에서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 빼줬을 때가 바로 AR자임이죠.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작용한 거 지금 용출에 나타난 거 2배 F0예요. 그럼 2배 라지 F0에서 왼쪽으로 작용하는 F1을 빼줘야 되는데 그 F1이 바로 F0래요. F0를 빼줬을 때가 바로 R자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 나와요? 빼주면 라지 F0죠? 그쵸? 그런데 F1만 작용했을 때 A에서는 첫 번째 실험에서 A의 R자 힘은요? 얼마였냐면은 3분의 1 F0예요. 여기에서 가속도가 이거니까 A의 R자 힘은 F, A의 R자 힘은요, 질량 곱하기 3n분의 라지 F0니까 3분의 1 라지 F0란 말이에요. 그런데 3번 실험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몇 배 늘었습니까? 3배가 늘었죠. 그렇죠. 그러면 2번 실험에서 봤을 때 B에 작용하는 R자 힘도 마찬가지로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3분의 2 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3분의 2 라지 F0도 3번 실험과 비교하면 또 요것도 3배가 늘어나야 되죠. 왜요? 1번과 3번을 비교했을 때 요거였던 게 요렇게 3배가 됐지요. 그러면 1번 실험에서의 B의 R자 힘도 마찬가지로 3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3번 실험에서는 자, 요게 3배가 돼야 돼요. 3배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분의 2 라지 F0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R자 힘이. 됐죠? 그럼 이건 얼마예요? 2 라지 F0예요. R자 힘이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작용한 R자 힘은요, 여기에서 용철에 작용한 거 빼줬을 때죠. F2에서 빼주기를 용철에 작용한 거 얼마예요? 요거. 그렇죠? 용철에 작용한 눈금 2배 F0를 빼줬더니 R자 힘이 요게 나와야 돼요. 따라서 F2는 얼마입니까? 4F0 나와요. 라지 F0. 됐습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요거다. 맞았습니다. 자, 디귿 보세요.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3에서는 얼마예요?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요? 요거였죠. 그렇죠? 1에서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요? 요거죠.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요? 몇 배입니까? 이거는 4배가 아니라 3배지요. 왜요? 이 F0하고 요거하고 비교해보세요. 3분의 2 라지 F0하고 이거 3배죠. 곱하기 3 해야지만 요게 되지 않습니까? 자, 3배입니다. 그런데 4배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겁니다. 3점짜리 문제입니다.